햇살이 따사로운 오전, 시골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정분 할머니가 손가방을 꼭 쥔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하는 날이었어요. 평소엔 손자 준호가 함께 가줬지만 이번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스치는 농과 밭, 장터를 바라보며 정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는 이 돈으로 손주 등록금을 보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은행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은은히 들렸습니다. 정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판에 자신의 순번이 뜨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자 직원 미진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부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적금을 좀 해약하려고요. 오래된 통장이에요. 미진은 밝은 목소리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내부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리창 건너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고객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보던 그녀는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부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진은 잠시 정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어 펜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미진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더니 서류 봉투를 건네는 척하며 쪽지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정분이 봉투를 열자 안쪽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의아함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부는 손에 쪽지를 쥔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을 밀자 바깥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문 뒤편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정부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덜컥거리고 발끝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 간판이 멀어지고 시장 골목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정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쫓는지는 몰랐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뛰었습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가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자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고등어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헐떡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행 안의 조용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쪽지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거의 번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은행 앞에서 봤던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허리를 굽히고 채소 가게 앞에 빈 박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게 주인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손사래를 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여자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굴리며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시장 끝쪽으로 가면 공중전화가 하나 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은 방금 꺼졌고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틈을 타 골목을 빠져나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허겁지겁 시장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트럭이 지나가며 시장 입구를 잠시 막았습니다. 그 틈에 정부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누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전화기를 붙잡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정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웃으며 찾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며 국수 그릇이 엎어지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서 정분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간판 아래 좁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나이든 식당 주인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제발 문 좀 닫아요. 쫓기고 있어요. 식당 주인은 놀라서 문을 닫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세요. 뒤 골목으로 통합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뒷문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장 뒤편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숨으세요. 곧 경찰이 갑니다. 정부는 미진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가슴이 들썩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버스 노선표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전원이 꺼졌습니다. 정부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펼쳤지만 글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의 땀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입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벌써 연락을 줬나? 그녀는 문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맞은편 슈퍼 뒤편 골목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문자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의심을 품었지만 미진이 보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이 뒤를 돌아보자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짧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해 뒷걸음쳤고 그중 한 명이 도주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경찰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중에는 미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정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정분을 부축해 경찰차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계좌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세탁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찰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며 어둠 속을 벗어났습니다. 정부는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진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시작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한쪽에는 미진이 있었고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계좌를 대신 만들어달라 한 적 있습니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오래전에 만들고 잊고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진은 그 말을 듣자 뭔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거래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은행 본점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 경찰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거래 내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진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직원 계정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의 이름은 박 과장. 미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 과장은 그녀의 상사였습니다. 은행 내에서 신뢰가 두텁고 부지런한 직원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최근 고급 차량을 바꾸고 대출을 조기 상환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미진은 기억했습니다. 설마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내부 문제를 확대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느낀 미진은 몰래 자료를 복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무단정보 열람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돈을 찾으러 갔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분의 손자 준호였습니다. 뉴스 속 할머니의 이름이 자막에 뜨자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왜? 준호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경찰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바로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 앞에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미진과 준호,
그리고 수사팀 형사들이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계좌번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박 과장 계정에서 조직 서버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이번엔 역으로 미끼를 던집시다. 미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박 과장을 유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리는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 내부 전산망에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정분 계좌 복구 보고서. 미지는 일부러 박 과장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그 파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은행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준호는 차량 안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박 과장의 사무실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은밀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미지는 CCTV 화면을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박 과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차에 오르기 직전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차량 옆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싸움 끝에 그는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박 과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냉정히 말했다. 그 시킨 사람이 누구죠? 준호는 체포된 박 과장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두목과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노년층 계좌 확보 완료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미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밤거리를 비추며 울렸습니다. 정부는 숙소 창가에서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바닥을 펴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그 한 문장이 자신의 삶을 지켜준 전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일까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세탁에 이용돼. 정부는 텔레비전 속 자신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얽힐 줄이야. 그녀는 손에 쥔 차 한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은 박 과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직의 잔당들을 추적했습니다. 미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반복하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은행의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며칠 뒤 은행 본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고 미진의 정직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건 추적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 복구를 성공시킨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론은 젊은 IT 전문가의 활약이라며 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부는 뉴스 화면 속 손자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다 커서 이런 일을 하다니. 며칠 뒤 미진은 정분을 찾아갔습니다. 정분은 놀라서 문을 열며 반가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진 씨가 여길 다 오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범인들은 모두 잡혔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쪽지 안 줬으면 난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날 마음이 이상해서요.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섭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따뜻하네요. 미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둘의 눈빛 속에는 고요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정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은행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의 두려움 대신 새로운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쏟아졌고 금융권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뉴스에서는 노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대책 강화라는 자막이 매일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손자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안 스타트업 설립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젠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이제 안심이 된다. 며칠 뒤 준호는 세이프넷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금융 보안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미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미진은 이메일을 통해 축하 인사를 보냈고 준호는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바꾸면 세상도 달라질 거예요. 은행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의 사건 이후 모든 직원은 보안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창구 위에는 새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 문구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 미지는 다시 창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고객의 얼굴 하나하나를 세심히 바라보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분을 잊지 못했습니다. 쪽지를 건넸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정부는 몇 주 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새로 생긴 적금 상품의 첫 고객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창구로 다가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믿을 수 있는 은행이니 괜찮겠죠? 미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통장을 발급받은 정부는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회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나도 세상의 보탬이 되는구나. 은행 문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난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미지는 준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어요. 이제 고객 정보는 안전할 겁니다. 그 말에 미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분의 용기와 준호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그들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전, 정부는 다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며 인도를 덮고 있었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통장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편안한 미소가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은행문을 밀자 익숙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 창구에는 여전히 미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분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죠?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적금 하나 새로 들려고요. 미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 상품은 이자가 높고 노년층을 위한 안전계좌예요. 정부는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쪽지를 쥐고 뛰던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평화까지. 창구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무섭지 않네요. 미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행을 나서던 정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결에 종이 한 장이 스쳐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영수증이었지만 그 순간 오래전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던 것이었죠. 정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아직 따뜻하구나.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닫히자 유리 너머로 미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정분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정분도 손을 들어 작게 인사했습니다. 둘의 눈빛이 잠시 교차하며 세상의 차가운 틈 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봄 햇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